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에서 에어돔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건축학회 강압성 구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대학교 오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에어돔의 건축적 활용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에어돔의 기술적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합적 공간 구축의 가능성을 건축 설계 및 구조, 그다음에 설비 등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강부성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어돔에 관해서 오늘 세미나 하는데 오늘 이제 행사 준비해 주신 강압성 구조위원회하고 미디어 센터 우리 오명호 위원장님과 이명식 센터장님께서 공동으로 준비하셔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에어돔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어떤 하나의 뭐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용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고요. 제대로 된 체육 시설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에어돔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한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뭔가 건축적 실내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운동한다고 치면은 맨땅 뭐 쉽게 얘기하면 맨땅에서 축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고 또 추운 겨울에는 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자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저희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한 대안으로서 에어돔이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주영규 교수님, 유정환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모두 이렇게 함께 좋은 기회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한용 대표님께도 좋은 발제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에어돔에 관해서 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좋은 인사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에어돔의 건축적 활용 사례 분석에 따른 기술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울 TNT 에어돔 대표를 맡고 계신 김한용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TNT 에어돔 대표 김한용입니다. 먼저 에어돔이라는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갖다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À Limoges, le vélodrome André Reynaud avait été construit au début du XXe siècle, puis démoli dans les années 70. Et depuis toutes ces années, un nouveau était attendu. Nous avions la possibilité d'aller à Angoulême, au vélodrome des Alliés, au Blanc. Et puis depuis quelques années, le vélodrome de Bourges et d'Issoudun, Commentry. Et du coup, les courses, c'était un peu les entraînements pour nous parce que pas de piste, quoi. Ce vélodrome ouvert aux clubs et aux scolaires va permettre de donner un nouvel élan aux passionnés de la petite raile. Évidemment, c'est l'ABC du vélo, la piste. C'est nécessaire, la piste. C'est là qu'on apprend à être adroit pour les sprints et tout. Et après, on peut aborder la route sans problème, sans complexe. On a la possibilité d'amener les écoles de cyclisme. Il y a le petit anneau central d'ici. Donc,
mais je pense qu'il y en aura encore plus. Le field est assez spécifique. Noyau de 23 à 25 mm, donc gonflé à 12 bars, donc on sent le moins. 예, 이 벨로드롬은 저기 에어돔을 갖다 설치한 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그 이전에는 노천에 있는 그냥 자전거 시설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에어돔을 갖다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기 스포츠 붐이 더 강화가 되면서 사이클 인구들이 늘어났는데 또 벨로드롬에 비가 한번 와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돔을 갖다 채택을 했는데 저게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를 실내화를 갖다가 하는 일반 건축물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1,200억에서 뭐 어떤 내용을 갖다 하냐에 따라 이렇게 틀리겠지만서도 한 4천억까지도 이렇게 공사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걸 에어돔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 했을 때 총 비용은 현재 있는 구조물에 구조 약간 보강하고 에어돔을 씌우고 하는 걸로 해갖고 대략 우리 돈으로 해서 50억 내지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네.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이제 저런 훌륭한 실내 공간을 갖다 연출을 했는데요. 에어돔이라는 것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일 수도 있고 구조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러한 기능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프랑스 같은 공기가 좋고 날씨가 좋은 나라에서는 저 미끄럼짐 때문에 저걸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 설치해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중국의 생산이 좀 줄면서 공기가 깨끗해졌지만서도 사실 지난 십수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괴롭혀온 저희들의 대기 오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지만서도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좀 제약적인 부분이 들쭉날쭉한 기후,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기후 이런 것들이 스포츠 환경에 일관성 있는 환경을 갖다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소요들이 한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도입하는 과정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계에서나 또는 업계에서 요거에 대한 좀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갖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갖다 보시면서 제 발표를 갖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 발표의 주제는 에어돔의 건축적 활용 사례 분석에 따른 기술적 발전 방향입니다. 에어돔이 뭐다, 에어돔의 구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상세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활용 방안 그리고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개발 사례 두 건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들 왜 이 에어돔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갖다 뛰어넘어서 어떠한 용도로 갈 수가 있겠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돔의 건축적 활용 사례 분석에 따른 기술적 발전 방향. 제가 여기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개발하는 두 가지 사례를 갖다 집어넣어 갖고 이걸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 지금 대략 저희 회사는 업력이 28년 됐고요. 전 세계 40개국에 걸쳐서 1,600개 정도의 레퍼런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레퍼런스로는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전체 레퍼런스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들 입으로는 아마 세계 리딩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저희가 1992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엔지니어링부터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에어돔을 갖다가 처음에 수주함과 동시에 운영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AE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공급망을 갖다 갖고 있고 전 세계 AES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뭐 해외 브랜드다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활용 사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활용 사례의 한 80% 정도는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영역을 갖다 보면은 두 번째 영역의 밑에 쪽에 보면 이벤트에 뭐 불빛이 있고 이러는데 저게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그 자동차 회사 르노가 자동차 쇼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어돔이라는 게 속안에 인간이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갖다 다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왜 에어돔을 할까? 결국은 그 어떤 일들이든 간에 바로 즉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연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라던가 유지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빌딩의 그런 구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유지비, 건축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돔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러한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 에그리컬처 농업 부분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도 얘기를 갖다 하겠지만서도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막재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다 갖추면서 그 수명을 갖다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명을 갖다 보장하면은 경제성을 갖다 획득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광합성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의 일반적인 부분까지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농업 쪽으로도 굉장히 그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밀리터리, 그다음에 시빌 프로텍션이라는 건 뭐 저희가 이제 코비드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 일들이 벌어져 갖고 그 뭐 나라별로는 다르겠지만서도 이러한 전시회 공간 같은 것들도 병원으로 쓰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에어돔을 갖다 사용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갖다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빌 프로텍션란을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저희들의 레퍼런스들을 갖다가 뭐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 사진을 갖다 찍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 에어돔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템퍼리처 55도시라는 건 지금 아랍 같은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실내 온도 이렇게 했을 때 법규에서 25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단열 기능을 갖다 갖고 있어서 저렇게 더운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가능하고 뭐 거꾸로 얘기해갖고 추운데 시베리아 야말반도에 있는 그 공장지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던가 저런 야적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에어돔을 갖다 설치한 경우고요. 뭐 강풍 같은 경우 지금 저기는 아이슬란드에 있었는데 저희가 스트롱거스트가 불 때는 한 시속 75까지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저희 나라 이제 태풍이 이제 가장 강했을 때가 그 육상에서의 가장 강했을 때의 스피드가 한 47m/s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85m/s 이상을 갖다가 견디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많이들 걱정하시겠지만서도 적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진을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그 눈이 올 때 그 멜팅 앤 슬라이딩의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상부에 적설이 되는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갖다 해서 그 눈이 쌓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아무리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저희들의 그 에어돔은 굳건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 저기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발 사례인데요. 아까 그 저희가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프랑스 그 리모게즈의 그 리모게즈의 그 벨로드롬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단계, 또 이제 비슷한 영역으로 해갖고 슬로베니아에 있는 또 벨로드롬을 갖다가 두 건을 갖다가 좀 섞어갖고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있었던 형태들입니다. 원래 있었던 형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좀 확장도 되고 그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 수렴을 해갖고
저희 회사에다가 기술적인 그 저기 컨설팅을 갖다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응한 것들이 아까 같은 그런 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설계 단계를 갖다 이제 갖추고요. 또는 디자인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해갖고 그 지역에 가장 원하는 디자인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제 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프랑스에 있는 벨로드롬이 아니라 이건 슬로베니아에 있는 벨로드롬입니다. 슬로베니아의 벨로드롬은 요거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실행을 갖다 한 바 있는데, 이거는 그 프랑스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막재에 그 디자인을 갖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갖다 집어넣으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능만을 갖다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갖다가 그 안 하고 그대로 막재의 모양을 갖다가 그 저기 모양 그대로를 갖다 실현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하는 과정들을 갖다 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그 자전거 그 시설에다가 그 추가적으로 에어돔을 갖다 실행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완성된 형태고요. 완성된 형태고,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에 있는 기계 장치, 말하자면 에어블로어하고 그 공기 조절 장치 요걸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9,300 정도, 9,3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다 자랑하는데, 요 정도 기계 장치로, 요 정도 기계 장치 중에 하나 정도만 가동을 해도 일반적인 순간에는 그대로 유지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리모게지에 있는 그 벨로드롬이고요. 그 지금 여기에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이제 그 스포츠 현장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어떤 데는 축구장을 갖다 새로 지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있던 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충분히 그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외연을 갖다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과정이고요.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설치가 됐으면 이제 막을 갖다가 연결을 해갖고 나중에 블로업하는 과정을 갖다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금 여기 있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슈퍼바이저 몇 분을 갖다 빼놓고서는 일반적인 노동력을 갖고서도 충분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에어돔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그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서도 저걸 갖다가 마지막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갖다가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해갖고 지금 요렇게 불어갖고 올리는데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에어돔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기둥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갖고 유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활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에어돔은 기본적으로 공기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기계가 하고 빼는 것도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불어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정도의 생명을 갖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뭐 전기세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에어돔을 갖다 생각하시면 야, 저 24시간 돌려야 될 텐데 저 돈 많이 들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리모게즈 같은데 요쪽에서 요걸 갖다 한 달 유지하는데 3,000평 정도를 갖다 유지하는데 저희 돈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값 뭐 이렇게 하고 다 포함해갖고.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들이 없고요. 건물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저희가 이제 이중막이 다 처리가 돼갖고 소관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콘덴세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해서 건물 유지하는 비용들이 특별히 그 시스템 관리하는 전기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렇게 발생을 갖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어돔의 큰 장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개발하는 사례를 갖다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활용 사례를 갖다가 아까 거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분을 갖다 해보면,
우리 저쪽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지진이라던가 요거는 물론 이 가상의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쓰러졌는데 에어돔만 지금 살아있는 걸 갖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쓰러져도 에어돔은 그런 그 지진의 그 시스메틱한 그런 충격에 그 저희들은 큰 영향을 갖다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갖다 해놓은 거고요. 지금 요 밑에 있는 대규모 대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 농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나 배구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가면은 코트가 대부분 하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갖다 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한 지역에서 그걸 갖다 소화해내기가 여러 그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에어돔을 이용해 갖고 넓은 공간에다가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프로라든가 그 국제 경기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맞지는 않겠지만서도 적어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국내의 스포츠의 그 지자체에서 하는 스포츠에 굉장히 좀 그 변화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축구장 하나가 농구장 한 20개, 배구장 20개 정도로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요거 대기오염이라는 건 중국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사진을 갖다 찍어온 겁니다. 중국에 그 옆에 막 공장들이 너무 많고 있어서 이건 지금 현재는 사람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라 차폐 시설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농업 부분, 그 농수축산업 부분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증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제도하고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서도 향후에는 스포츠 활동보다 더 큰 부분이 농수축산업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엔티코비드 시설은 제가 그 강원도지사님의 요청을 받아갖고 제가 그 축구장 하나에다가 이러한 그 격리 병동을 갖다 설치를 갖다 하고 그 위에다 에어돔을 씌우는 것들을 갖다 제안을 했었는데 좀 실행 단계에서 아직 좀 시간은 소요가 되지만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앞으로 이렇게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을 갖다 많이 얻은 거라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듈들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중화, 복합화, 그 다음에 용도라던가 거기에 그 위치하고 있는 땅의 형상에 따라서 비정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조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에어돔의 앞으로의 활용에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노정이 돼버리면 에어돔 산업은 전체적으로 아마 좀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기술적 문제점이 이제 컬랩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붕괴되는 건데 붕괴되는 모습들을 갖다 몇 가지를 갖다 좀 써봤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요건 전부 다 미국 사례들입니다. 미국 사례들인데 요거 메트로돔이고 이거는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메트로인데 요건 4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의 제천의 쓰레기 매립장에 있었던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바로 옆에 있는 4,000평 규모의 에어돔인데 이제 2014년도에 이렇게 붕괴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 위에 쪽에 있는 붕괴하고 밑에 쪽에 있는 붕괴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쪽에 있는 붕괴는 전부 다 눈에 의한 붕괴였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돌풍 뭐 이걸로 추정이 되는데 잠깐 바람으로 이렇게 보내졌을 때는 전면적인 붕괴가 오기 때문에 이게 형체가 이렇게 되고요. 눈으로 적설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찌됐든 무너져 내리기는 하지만서도 바닥에 존재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상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사례에서 인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눈 같은 거에 무너질 때 같은 경우는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좀 붕괴를 요거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할 시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바람에 의한 경우 같은 경우는 바람을 갖다가 못 이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전면적인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좀 주의를 갖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 갖고 동영상을 갖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영상 중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 있죠, 붕괴. 네, 그거 하나만 보시죠.
제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붕괴되는 걸 갖다 하나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웃으면서 끝났는데 이게 뭐 바람의 작용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재의 웰딩 자체가 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에어돔이 그 막재 자체가 그 단막으로 해갖고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성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를 갖다 해갖고 그 단막을 갖다 처리했을 때 이렇게 나타났던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럴 때 이제 특별히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에어돔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차폐를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들이 이제 그 행잉 스타일로 해갖고 그 천장 쪽에 이렇게 그 현설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 인적 손상도 분명히 발생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막기 위해서 에어돔에서는 이제 그 가장자리로 해갖고 그 에어돔의 그 내막 쪽에다가 이렇게 빛을 갖다 쏘여갖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방법들을 갖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러한 사고에도 충분히 대응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구조적으로 좀 튼튼할 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어돔에 있는 기본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해소를 갖다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가 지금 에어돔을 갖다 처음 지금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 위주로 해갖고 시설들이 돼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들을 갖다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서 그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관공서에서 고용된 쪽에서 그 주어진 그 저희들한테 대한 구조 도면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KDS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같았는데, 똑같이 풀었을 때 저희가 저희 회사의 설계로 해갖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갖다 맞췄을 때 저희한테 만약에 그 기준을 100% 맞추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케이블 5가닥을 갖다가 저희가 추가하는 걸로 해갖고 저희 국내 그 구조기술사한테 인증까지 받을 정도의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갖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과한 어떤 기준들을 갖다가 작용을 갖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다른 측면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돔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회사나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의 매뉴얼에 기대 갖고 계산을 갖다가 하면 이런 정도의 계산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똑같은 구조적인 강성을 갖다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서구에서는 연습들을 갖다가 많이 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갖고도 충분히 같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같은 강성을 갖다가 이쪽에서 발현을 갖다 해낼 수 있다고 저희 구조기술사한테 그렇게 저희를 받았고, 이것도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 갖고 그 연결하고 있는 그 유럽에 있는 그 구조기술 회사에서 이렇게 그 구조를 해석을 갖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것들은 그 정도의 그 크라이테리아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고 하면 요 정도 굵기에 5가닥 정도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다. 뭐 이런 정도인데, 아마 이렇게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시장도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좀 학술적으로 좀 정돈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존의 거에 기대면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그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케이블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그 다음에 그 공기를 갖다가 계속 불어넣어야 되는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에서 오는 그 압력의 차이에 있어서 있는 고객 반응들,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은 눈하고의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적설이 됐을 때 보통 저희가 에어돔을 갖다 했을 때 적설에 대응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높이 세워갖고 압력을 갖다 높이 줘갖고 세우고 따뜻하게 해서 위에서 멜팅을 시킨 다음에 저절로 슬라이딩을 갖다 시키는 게 기본 메커니즘인데, 지금 케이블을 갖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 멜팅도 힘들고 슬라이딩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서의 일어나는 프릭션 때문에 아마 그 막재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아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좀 발전을 한다면 이러한 구조로 아마 발전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좀 더 라이트하게 가면서, 라이트하면서 그걸 갖다 구조적인 강성을 갖다 학술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좀 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 방향을 갖다 제가 이제 좀 말로서 좀 정리를 갖다 해보면, 아까 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확립을 갖다 학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건축학적으로 그 정돈을 갖다 하고, 그것이 또 행정에 또 반영을 갖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셋업을 갖다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많이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해놔야지 아마 시장이 커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 확대 위에 구조 계산 능력 프로그램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안심을 갖다 시켜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거 뭘로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보강해 하다 보면은 경제성을 갖다가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에어돔의 기본 성격 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신기술,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오래된 기술들인데 재단, 웰딩, 융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용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갖다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술적으로 좀 터치가 돼서 좀 정립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영역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패닉성 안전 옹호 탈피 뭐 해갖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정들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냥 막 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갖다 학술적으로 해갖고, 이게 너무 두려워해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디자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거대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지역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 보강,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럴 때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 쪽으로 보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 확대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투과와 수명의 연구, 이거는 이제 막재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농업 쪽에서 확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어떤 업체 그 저기 뭐 쌈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한국에서 1위 업체가 추가 공장을 갖다가 그 지어야 된다고 해갖고 저한테 했었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런 인증들을 갖다가 좀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들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과 기술을 갖다 확보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에어돔이 좀 그 많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더 말씀하실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한영 대표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명식 동국대 교수님께서 자장을 하시는 종합 토론을 조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는 주영규 교수님, 그다음에 유정환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에어돔 건축적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제안으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 김한용 대표님한테 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사실 이 발표를 단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요 에어돔의 건축적 활용을 하기 위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듣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한번 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서로 힘을 모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준비에서 결국 전문가로서 우리 참석해 주신 그 패널들의 감사를 좀 드립니다. 일단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이 분들 사실 뭐 여수 학술 발표대회 이틀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는 청중들은 좀 있으시고 여기 패널들 이렇게 올해까지 남아서 이 어려운 시간 갖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이 좋은 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석자들을 먼저 패널로서의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주영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목포대학교의 오명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사회를 봐주시.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이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학회 세션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우리 학회장님 지금 계속 자리를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발표 내용 그리고 우리 토론에 대한 내용까지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 발표를 듣고 우리 좀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수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규 교수님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영 대표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뭐 국내 이제 에어돔 관련한 이제 지침도 올 초에 공항우주학회에서 좀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침에서는 주로 이제 일본 쪽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사실 집필위원 중에 주요 분들이 일본에서 좀 하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에어돔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쿄돔에서 쓴 것처럼 싱글 멤브레인의 이제 케이블을 이제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김한현 대표가 발표하신 듀얼에서처럼 케이블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막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막, 외막해서 그 사이에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서 걔가 약간의 구조 역할을 하는 쪽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싱글 멤브레인의 위에다 케이블을 하는 이제 케이블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실내 공기를 좀 이제 압을 올리다 보면 이제 팽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 뭐 아까 지금 바람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그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높으면 이제 바람에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이제 실내 공기가 갑자기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에어돔의 지붕 구조물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기 컨트롤은 잘 돼야 되겠죠. 대신 이중막으로 하게 되면 이중막 그 사이에 공기층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 컨트롤이 좀 저하될 때도 이중막 자체가 일종의 이제 부분적인 구조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이제 공기막 구조 자체가 이제 많이 지금 개발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내막하고 실내 공기압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해야 내부에 있는 막이 적당히 팽창을 하면서 실내에 있는 공기층과 조합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기준에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재 자체가 우리나라는 안전율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막재 자체가 공기막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대공간 구조물에 이제 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상당히 높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유럽에서 하는 것과 보면 그런 이제 차이를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에어돔을 많이 도입을 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국민 전체한테 공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기막 구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이렇게 케이블이 없는 것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이제 환경이라든가 그런 관련 기술, 규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건축학회 또 관련 학회와 협업을 해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개정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 싱글 멤브레인에 의한 케이블 방식의 그 공기막 구조라고 에어돔의 그 접근 방식하고 이중막 구조의 그 접근 방식, 요거에 대한 비교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봤었을 때 이중막 구조의 그 접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하는 걸 좀 공사비하고도의 관계, 그 다음에 안전하고도의 관계, 그런 부분도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 내막과 실내압을 조정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싱글 멤브레인 케이블 방식하고 이 제안하시는 이중막 구조의 그 접근 방식하고의 이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하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필요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답변 주실 건 조금 이따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기 우리 오명호 교수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호입니다. 오늘 김환익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공기 막 구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조 전문가들도 전문가 많이 없는 걸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이런 이제 구조 해석의 전문가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국내에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그런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인력 그런 거의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측면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막 재료라든지 시공 기술이라든지 이게 국산 이제 외국 기술이 아닌 국산화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사실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막 구조에서 농업 분야, 사실 농업 분야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농업 분야에 이런 에어돔 시스템을 쓰면 굉장히 아마 향후 미래 농업 발전에 굉장한 파급력이 생길 것으로 제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제도 우리가 스마트팜 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에어돔 위주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특별히 노지에 이걸 쓴다면 굉장히 좋은 공간적 측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술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주 교수님하고 제 질문이나 아마 의견을 드릴 테니까 우리 김한영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 기술적인 진보,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하고 그리고 응용할 때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모요연하게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영규 교수님 질문과 그 다음에 오명호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에 또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건축적인 부분에서의 설계나 계획 쪽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접근하는 차원에서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법규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공간 구조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공간 구조다 보니까 기능이 복합 기능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용도 기준으로 뭐든지 법규적으로 피난이나 안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 TNT에서는 어떻게 에어돔의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실질적으로 설치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설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요 발표를 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폐닉성 안전옹호 탈피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학술적 정립에서의 안전 기준이라든지 행정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라든지, 그 디자인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규적인 측면에서 피난 안전 기준, 대공간 구조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방향이 좋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해주신 부분에서 이 복합 기능들이 다 있는데 요거를
존별로 나누어서 그 좀 공간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대공간 구조물을 하나의 그런 커다란 대공간 구조로 보지 말고 그걸 분할하면서 이제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그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또 이 법규 뭐 이런 측면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접근 방법 아닐까 하는 면에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 방청국에 있는 참여하신 분들한테 의견 좀 아니면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막 복잡하던 것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 항목의 숫자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참 대응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메모한 순서대로 해갖고 좀 말씀을 갖다 드리자면은 일단은 주영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이제 이명식 교수님께서 좀 정돈을 갖다 해주셨는데 그 공삽이라던가 그 DMS와 싱글 멤브레인의 비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 이제 DMS라는 게 이제 그 이중막 구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이중막 구조에서 이제 좀 오해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재 자체를 갖다 화학적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 여러 겹을 갖다가 같이 붙여놓은 걸 갖다 이중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공기층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외막이 이제 구조체로서 이렇게 작용을 갖다 하는데 내막이 공기층을 갖다가 감싸면서 그것이 외막과 일체화돼 갖고 같이 구조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걸 갖다 DMS라고 하고 이 DMS 그러니까 더블 멤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싱글 멤브레인 플러스 케이블 구조하고 강점을 갖다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 중에서는 제작비겠죠. 제작비에 이제 그 막재 비용 그다음에 웰딩의 비용 뭐 그 사이에 만약에 인슐레이션이 들어간다면 그런 비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서도 사실상 대한민국 정도의 그 기상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열재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의 그 단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막재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제 웰딩의 기술이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정도의 공사비 그러니까 제작비 상승의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돔의 가격을 갖다 산정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재료라던가 공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설계비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료 쪽에서의 일부 상승은 이제 큰 폭을 갖다가 차지하고 영향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미도워서 2겹을 달라 3겹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제작비 상승 대비해서 효능에 말하자면 우월성은 이제 훨씬 더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말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싱글 멤브레인을 갖다가 하면서 비용을 갖다가 10%를 갖다 절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의 수반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아마 투입비 대비해서 아마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제시할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계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반달리즘 말하자면 어떤 침탈 인간에 의한 어떤 침탈이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닌 자연적인 침탈 가령 자연과 함께 있기 때문에 뭐
폐 나무가지가 그 바람에 날아가다가 저희 걸 갖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 저기 이중막 구조로 한다 그러면은 안에서의 침탈, 바깥에서 침탈이 그것이 이중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한쪽 막을 갖다 손상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훨씬 더 용이성을 갖다 갖고 있으나, 싱글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 구조 자체에 그 콜랩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대단한 강점, 그리고 구조적인 강점은 이제 뭐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서도, 그것이 아까 주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케이블을 갖다가 소유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강성을 갖다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뭐냐면은 네. 뭐 결국 말씀은 그거죠. 뭐 지금 초기 뭐 공사비 비교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뭐 오히려 그 맞습니다. LCC 차원에서 봤었을 때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 두 번째 그 오명호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또 네네. 중요한 네,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답변 좀 네, 주시면.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부재 부분을 말씀하셔갖고 인력 확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인력이 좋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쪽에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갖다 하고요. 좀 시장이 열리고 만약에 그 시장에 대한 그 학계에서의 그 비전을 갖다가 만약 한다면 제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또 기존의 구조업체한테 프로그램 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지 못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막재나 시공기술의 그 국산화 부분은, 사실은 막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돔 회사도 막재를 갖다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뭐 듀퐁이라든가 뭐 히라오카라든가 뭐 한국의 희성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뭐 저기 유럽에 있는 몇 개 그 회사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요 부분 때문에 국산화하는 건, 막재 부분은 뭐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그런 정도의 영역은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나, 시공기술은 국산화하는 데에는 뭐 그 단기간에, 근데 이 시공기술보다는 사실은 더 얻어야 될 것들이, 저희들이 국산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서울 TNT 대표도 계시지만서도 설계 기술을 갖다가 좀 저희들이 확보를 갖다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런 협조 관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학회랑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국산화하는데, 저희들 전문가도 그쪽 회사도 한번 좀 파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런 부분에 농수축산업에서 이건 굉장히 열려 있는데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해갖고 농업에다가 적용을 갖다 하는데, 이들 수명이 보통 2년 정도 되고 설치비가 대략 평당 4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거 뭐 150만 원, 200만 원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30년을 갖다 간다고 하면은 몇 배의 저희들이 효용이 있겠지만서도, 문제는 이제 초기 비용과 그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평당 40만 원을 갖다 했을 때 50%는 저 국가 지원을 하고, 그 중에 나머지 50% 중에 상당 부분도 농협의 융자를 갖다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비용이 10%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에어돔도 그런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어떤 정립을 갖다 하는 단계를 갖다 거쳐서 농수축산업하고도 같이 연계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명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피난 기준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피난 기준을 갖다가 에어돔 회사별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재료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건축은 않지만, 다중 건축물 기준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방염이라든가 다른 여러 안전 요소들,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를 갖다 하고 있고, 강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별 에어돔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뭐 피난 구조를 갖다 갖는다던가 어떤 컬랩싱 상황에서의 그 피난 경로를 갖다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갖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에어돔 업체들은 그냥 제조업체로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발달을 갖다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계에 좀 제가 도움을 갖다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기능 부분에서 이제 복합 기능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닝과 섹션을 갖다가 나눔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축구장 하나를 갖다가 네팅을 통해서도 여러 그 공간을 갖다 만들어서 다른 일들을 갖다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속 안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갖다 통해서 여러 기능을 갖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상상하는 대로 일을 갖다가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더 진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청국에 있는 분들의 질문을 좀 한두 개 듣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답도 듣고 전체적으로 또 이 종합적 정리를 한번 패널들과 함께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 뭐 한 말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하나는 조금 에어돔에 대해서 어떤 용어라든지 또 뭐 경제성, 뭐 안전성, 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이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고 또 얼마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뭔가 안내 자료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하나의 그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있으면 훨씬 더 뭔가 홍보나 아니면 이렇게 도입 과정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설명 자료에 이렇게 보면 붕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는 붕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끝판왕. 그러니까 건축물은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끝판왕인데 붕괴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제 건축물이라고 치면 붕괴일 수 있지만 이거는 막구조나 에어돔이기 때문에 이 붕괴가 아닌 뭐 눈에 의한 처짐이든 또는 뭐 강풍에 의한 찢어짐이든 이런 거고 그것들은 또 보수가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게 붕괴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도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붕괴가 아니고 바람 빠짐이든 뭐 처짐이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찢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뭔가 보수를 통해서 원상 회복된다. 그 과정에서 설사 그게 생겨도 문제 없다. 예를 들면 건물에서 유리창 하나 깨졌다는 건 별 문제 없어요. 물이 새도 또 보수해. 그런 현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조금 하나는 에어돔의 종합적인 가이드북이나 안내책자 같은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보수나 이런 거 용어 표현도 좀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회에서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선진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우리 회장님의 노력이 이런 세미나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거기에서도 또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답변 또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누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그쪽으로 마이크를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세요? 그 외국인 그 분도 계신데 영어로 하셔도 돼요. No comment. Thank you. 자, 일단 뭐 저희 그 방청객에게서는 듣고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한용 대표님 저 질문해 주신 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이 저기 어찌됐든 이쪽 부분이 좀 유용하니까 요걸 갖다 잘 살리려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세밀한 좀 신경을 갖다 써야 되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용어 부분에서의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갖다 좀 정돈을 하는데 좀 신경을 갖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좀 정돈된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신 안내 자료, 가이드북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 하는 그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과 또 그것을 갖다 또 저희들이 또 의뢰를 또 학술적으로 또 연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학회랑 저희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풍성한 안내 자료가 뭐 간단하게 뭐 시트 정도를 갖다 만드는 것들은 어렵지는 않지만서도 적어도 국내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용어부터 이렇게 좀 정도를 한다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갖다 가지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의 하나의 태스크로서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뭐 결국 이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뭔가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부분이고 또 학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학회 자체에서도 노력하겠다. 결국 산학협력에 의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이런 세미나에 논의되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 내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아까 오명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창출에 대한 부분, 전문 기술인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나 그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 전략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경험도 갖고 있고 장점에 대한 걸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제시와 국내의 그러한 학회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리뷰해서 정착시킬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좀 기술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논하는 세미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학술대회 할 때 겉핥기 그런 어떤 세미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 주제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토론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한 주제로 갖게 됐고 토론 참여해 주신 두 분에게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말씀 기회를 좀 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주영교 교수님 한 번 더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국내 이 에어돔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뭐 창원, 경주, 그다음에 조만간 춘천에서 많이 이제 진행되었고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케이블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케이블 이용한 거라든가 이 지금 그 더블 멤브레인 시스템조차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풍화중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CFT, 이제 Computation Fluid Dynamics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람의 영향을 저희가 이제 풍동 실험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풍동 실험으로 하기에는 사실 전체 이 공사 관련한 비용이 크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풍화중을 일종의 이제 컴퓨터 해석을 해가지고 모델링하는 CFD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까 오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느 분야보다 지금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FD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 많으세요. 환경이나 또 뭐 열해석 이런 쪽에서 많으신데 이 풍화중을 평가하는 쪽에서 특히 내압과 외압, 그 다음에 이제 설화중이 작용할 때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내 인력을 좀 확보하려면 특히 이 기술 자체가 국내 고유 기술로 돼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이제 수출도 하고 국내 기술의 하나의 천병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많은 뭐 AI부터 해서 4차 산업 기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들의 핵심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건축학회에서 조금은 전문 뭐 학술 그 이제 강연회를 한다든가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든가 해서 조금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확장하고 여기에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협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산학 협력 또 국내 이 에어돔을 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오히려 우리 학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부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취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시니까 우리 주영규 교수님이 또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오명호 교수님 한 번 더. 충분하세요? 이 차원에서 이제 제가 좀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할애한 걸로 보고 제가 좀 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그 부분에서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명호 교수님 그 전에 좀 말씀했듯이 스마트팜에 있어가지고 요 부분의 접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뭐 기존에 있는 기술 융합해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4차 산업 기술 해 가지고 표명하는 뭐 이런 부분 외에 이러한 에어돔에 대한 부분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은 뭐 이 아까 CFD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디지털 첨단 기술이 어떻게 접목돼서 얘기했던 안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전공 중심으로 나가는 대학 교육이 이제 융합적 교육으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을 하거나 이제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 준비 뭐 안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뭐 이런 뭐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더 접목하는 부분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마 여기에 관련된 전공학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하나를 도전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거 접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오명호 교수님 질문했듯이 스마트팜과 접목하는 에어돔의 이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녀를 이 스마트팜을 갖다 위해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강제로 제가 입학을 갖다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갈 때는 자기가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그래서 아빠가 너를 갖다가 가장 큰 사업가는 아니겠지만서도 훌륭한 사업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본을 갖다가 해줄 테니까 너 나중에 에어돔에 가서 물고기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래라. 요즘은 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스마트로 하는 거니까 대신에 너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나 챙기고 있고 그러면은 한 2, 3년 후면은 우리나라의 에어돔이 그런 쪽까지 접목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많이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원도지사 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갖고 에어돔을 갖다 도입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1번이 이제 스마트 영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태백에 있는 폐탄광에서 조명을 이용해 갖고 뭘 갖다 하는데 거기는 오염도 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도 엄청나게 크더라.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광원 기술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되진 않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에어돔에 좀 도입을 갖다 해봐라 하는 것들을 갖다 저한테 직접 제시를 할 정도로 이제 지자체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것들을 갖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광합성 기술과 광합성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의 광원과 그 다음에 우리 인공 광원과 저희들의 에어돔의 수명과 요 부분에 대해서의 절묘한 크로스 섹션을 갖다가 저희가 찾아낸다고 하면 그렇게 먼 시간이 되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유망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농업들이 노지에서 하는 것들이 다들 오염이 토지로부터의 오염, 수질로부터의 오염도 있지만서도 공기질로부터의 오염도 굉장히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차폐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고가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소단위의 도시에서의 팜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스마트팜에서 에어돔을 이용한 스마트팜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빅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좀 다가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문순 도지사님을 직접 거명한 건 당신의 프라이버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건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이런 고민들을 갖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돼지 관련해서 이제 전염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병원 그 부분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철조망 비용을 갖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방역 비용이 돼지를 갖다 키워서 생산해내는 비용보다 더 크더라. 그래서 내가 저 돼지를 갖다가 사서 먹지 저걸 갖다가 저 철조망까지 해가면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 또 에어돔에서 이렇게 찾으시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어돔을 갖다 했을 때 소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와인 오도, 그러니까 돼지 냄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농가에서 직접 축산가에서 직접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축산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들이 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일부 축산가와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갖다 좀 시범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농수축산업에 이렇게 좀 다가가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CF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굉장히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 배출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산화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학원과 이렇게 좀 결합을 해서 저희들이 한쪽 부분을 갖다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팀들이 좀 발생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좀 향후에 좀 상의를 갖다 해볼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저는 얘기 들으니까는 갑자기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솟는데요. 뭐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할 때 뭐 진료소, 검사소 뭐 이런 부분들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저 방역도 하면서 감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진료소나 치료소, 이런 부분들이 에어돔 커다란 그 구조 내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게 원스톱 서비스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뭐 사례로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직도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여기 여수 학술대 자체도 상당히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서, 저희가 그 강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는 그러한 학술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세미나와 발표, 학술 논문 발표 뭐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계속 그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뭐 강 회장님 이하 뭐 우리 이 집행부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발표한 세미나의 내용은 우리가 그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로서 공유될 수 있고 지식으로도 공유될 수 있으니까 다시 클릭해서 보면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이 질의하면은 학회를 통해서도 아니면은 오늘 발표하신 김한용 대표를 통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좋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온라인에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던 거 다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할 수 있고, 또 질의할 수 있는 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져온 자료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안내는 별도로 좀 다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질의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주시면은 답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산학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그 에어돔 김한용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랬으니까, 우리 학회에서의 회장님 이런 부분에서의 뭐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마이크를 주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새로운 기존의 어떤 우리가 해왔던 그 건축 양식,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체육 시설 같은 것들은 워낙 대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내 공간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쓰임새는 좀 떨어지고 유지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죠. 제대로 뭐 겨울 같은 때 운동하려면은 난방하려고 치면 엄청난데, 그런 것들을 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에어돔인 것 같고, 또 그 에어돔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 접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산학이 같이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그 좀 더 가성비가 높은 그 공간을 만들고 이용하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그 세미나에 또 이 발표는 우리 김한용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TNT 저 대표 또 오셨는데 혹시 한 말씀 뭐 해주셔도 좋은데요. 뭐 한 말씀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기 카메라 보면은 더 좋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건축학계 처음 저번에 한번 회장님 뵙고 이렇게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하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에어돔 사업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개인 회사다 보니 앞으로 이제 방향은 이거를 외국에서 그대로 해서 갈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화 시켜서 가자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협회하고 같이 공생해서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나가는 데서 발전될 수 있는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좀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 잡게 해드린 거는 뭐 약속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가지고 제가 한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뭐 다양한 지식들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갖지 못하고 그냥 펼치기만 하는 그런 세미나도 있는 방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솔루션도 만들고 해법을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간을 할애했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세미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에어돔의 기술적인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공존하는 부분이고 장단점 비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최선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나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새로운 내용들도 한번 발표를 통해서 비교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사회에서 현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접목을 할 때 오픈된 그러한 차원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그 부분들이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학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공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만들어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또 하나의 축을 갖고 있는 부분에 접목하는 세미나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거를 제가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봐야 또 하나의 새로운 얘기들을 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나온 내용으로 정리되는 걸로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견들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 지평이 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산학협력에 의한 우리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걸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사회도 봐주시고 노력해 주신 오명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참여해 주신 주영규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김한용 대표님 감사드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지금까지 자리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학회 강부성 회장님 감사드리고 이 청중들한테 이 자리 계속 지켜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